표현도 썼고요. 그래서 이제 저 내용도 상당히 충격적입니다. 물론 이제 이분이 운전기사이기 때문에 아마 박근혜 대통령 모든 것을 보지는 않았을 겁니다. 아마 모든 걸 본 건 아닐 거고, 특히 최순실 씨 일가를 통해서 이제 본 것이기 때문에 네. 아마 박근혜 대통령이 특히 정치 입문한 이후에 어떤 공적 활동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정확히 알고 있는 건 아니고요. 어떤 이제 최순실 씨 일가와 관련된 사생활 부분에 대해서 뭐 일정한 부분만 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 감안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그래도 그 내용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. 지금 운전기사가 폭로한 부분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. 순실이가 많이 하는 막 떠들래. 내가 봐서 그런 것 같아. 뭐는 어떻게 저쩌고 그러는데 뭐 기억은 내가 안 하지만 그렇구나. 이거 뭐 아직도 자기가 공주인지 아나 봐? 뭐라고요? 자기가 아직 공주인지 아나 봐. 그래. 정하는 얘기가 이제 엄마하고 같이 있을 때도 하고 자기 혼자 있을 때 자기 혼자 뭐라. 이거 뭐 자기가 아직 공주인지 아나 봐? 저 엄마한테 엄마 자기 아직 공주인지 아나 봐? 예. 그러니까 뭔가 자꾸 이제 이상한 걸 부탁하는 모양이지. 언제쯤 했어요? 그것도 내가 한 2000년도 되는 것 같아. 순실이하고 저 엄마하고 타고 가면서 순실이가 전화하고 그런다니까. 전화하고 끝나고는 엄마 자기가 아주 공주인지 알아. 그래서 잘해요. 네, 이제 저 얘기는 최순실 씨가 이제 박근혜 당시 의원이죠. 이제 통화를 하고 나서 자기 어머니한테 임모 씨한테 이제 이야기하면서 네, 말하면서 뒷담화하는 거죠. 그렇죠. 그러니까 네. 뒷담화하면서 아유 박 대통령, 박근혜 의원이 아직도 자기가 박정희 대통령 살아생전에 공주인 줄 아나 봐. 그러니까 거기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마 박근혜 대통령도 최순실 씨에게 좀 뭐랄까 조금 이렇게 아랫사람 대하듯이 마구마구 이렇게 저렇게 이제 막 지시를 하고 하니까 이제 최순실 씨도 이렇게 통화하면서 예예 해놓고 끊어놓고선 자기 어머니한테는 아직도 자기가 공주인 줄 아나 봐. 이 대목을 들으면서 아침에는 뭐 조간에 보니까 그 대목이 있더라고. 박근혜 대통령 뭐 또 소개가 잠깐 되었는데 최순실이 내 앞에서 그렇게 조용하던 사람이 이제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둘이 매치가 돼요. 네, 그러니까 맞는 게 돼요. 되죠. 그러니까 지금 이 김모 씨의 이 증언과 사실 뒤에서 최순실과 자기 어머니 임선희 씨가 서로 뒷담화했다는 그런 얘기와 또 오늘 보니까 뭐 어디서 흘러나는지 모르겠습니다.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에 굉장히 충격을 받아가면서 아니 내 앞에서 그토록 조용하던 사람이 이럴 수가 뭐 이렇게 했다는 부분을 갖다 결합해 보면은 아마 그 앞에서는 굉장히 보면 뭐랄까 굴종적 굉장히 그 추종적 자세를 보였고 뒤에 가서는 상당히 뒷담화를 많이 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. 네, 그래서 이제 검찰 수사 결과 발표 전에 참모들이 최순실 씨의 비행이 이런 비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보고를 했더니 아니 내 앞에서는 그냥 조용히만 있어서 그런 일을 했는데 전혀 몰랐다. 그런데 국민들이 싫어할 일은 다 하고 다녔구나 이런 얘기 했다는 거죠. 그러니까 앞에서는 이제 정말 조아리고 했는데 그러다 이렇게 알고 보니까 뒤에 운전기사 증언하고는 또 연결이 되는 게 박근혜 대통령이 없을 때는 또 뒷담을 했다. 뒷담화 정도로 얘기죠. 그쳤으면 좋을 법한데 뒷담화에도 물론 검찰이 다 밝혀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저 말로만 추정해 보았을 때는 그야말로 대통령 앞에서는 고분고분하면서 뒤에 가서는 온갖 위세 다 부려가면서 흔한 예로 돈을 갖다 뜯어냈다. 최순실, 임선희 씨야 그렇다 치더라도 그 사람들이야 개인적 욕망을 위해서 대통령을 이용했다 치더라도 문제는 결국 대통령이 그런 사람인지를 몰랐다. 본인 스스로 헛섭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일상생활은 모두 다 최순실, 임선희, 임모 씨가 다 장악하고 있고 이후에 대통령이 된 다음에도 제가 보기에는 국정 운영에 대한 상당 부분을 최순실 씨에게 의존해 있는 걸로 보이는 걸 보면 대통령이 가장 큰 문제지 최순실과 최태민은 뭐 그 피가 그 피인데 어디에 가겠습니까?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아서 예전부터 국정을 농단해 왔는데 그것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대통령에게 더 큰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저는 여기가 이게 2000년이잖아요. 2000년이면 2000년 정도다 이랬죠. 예, 그러면 최순실이 이미 재력을 굉장히 많이 갖췄을 때예요. 슬슬 이제 좀 간이 배 밖에 나올 때인 것도 같고, 그리고 또 하나가 지가 공주인 줄 아나 봐 했다는데, 그러면 이 앞에서는 대통령 앞에서는 당시 그 박근혜 의원 앞에서는 공주로 대접되는 거 아니에요. 이 일가들이 다. 그러면은 당시 대통령 계속 현실 감각이 떨어진 상황으로 살 수밖에 없었겠다. 또 그런 생각이 또 이걸 보면서 하게 됩니다. 아니 근데 대통령께서 지금 최순실 씨가 상당히 자신 앞에서는 고분고분하고 조용하고 할 줄 알았는데 국민들 싫어할 일 다 하고 다녔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럼 최순실 씨의 그 민원 해결사 역할을 직접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? 더 플레이그라운드 광고 줘라.
그리고 또 최순실 씨 딸 정유라의 부모가 소유하고 있는 KD 코퍼레이션 일감 줘라. 이런 부분들은 그냥 국민들이 좋아할 일인가요? 나 좀 이해가 안 됩니다.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뭐 일종의 좀 면피성 발언이 아닌가 생각인데요.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께서 지금 조금 현실인식에 대한 것이 조금 문제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. 네, 지금 얘기를 들어보고 어쨌든 들어보면 박근혜 대통령은 전혀 몰랐고 그 다음에 최순실 씨는 계속 뒷담화를 했었고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요. 자, 이뿐만이 아니고 또 다른 얘기도 했습니다. 자, 운전기사가 들어보니까 이 가족들 중에 진정한 실세는 최순득 씨가 아니고 최순실 씨더라.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는 계속 그 보스 역할을 해왔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. 그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. 그래서 내가 봐서는 그 한마디로 보면 그래요. 그뭐 재태민 때부터 이제 그 구착을 돼가지고 많이 했고 철저하게 제 양반이 그걸 몰라. 모르는데 그렇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최태민이가 대통령 만들려다가 못 만들고 죽고 그 바톤을 할배하고 순실이가 맡았는데 실기는 순실이야. 순실이가 다 했는데 순실이는 내가 봐서는 그래요. 제자가 아주 좀 상스럽다고 그럴까? 그렇진 아니에요. 그렇진 않는데. 그렇진 않는데 보스의 기질은 있어요. 보스의 기질은 있어요. 나는 항상 이제 그 뭐라고 내 속으로 지방에서 그렇죠. 옛날에 한 명이가 있었으면 지금은 체면이다. 근데 아니야 다를까 이것들이 그만큼 돈 투자도 나는 한 걸 알고 있고 콩나물 대가리 하나부터 해서 그 집에 그 시장 벌이는 건 내가 다 봤어. 저 사람은 뭐 영원한 공주야. 아무것도 못해. 저 속에서 어떻게 보면 공주했고. 아버지 때부터 정신, 마음하고 영혼까지 다 뺏은 사람들이라고 보면 돼요. 최순실은 보스야. 보스라고. 할배가 순실이가 이렇게 엄마 이렇게 하세요. 그러면 그렇게 하고 이래요. 순실이가 보스야. 네, 저기서 나오는 이제 할매는 바로 최순실 씨 어머니죠. 임선희 씨고요. 그래서 이제 최순실 씨가 다 주도해서 무슨 거기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 관계된 어떤 일들이 있으면 그런 일도 다 보고 그래서 한 명예가 있었다면 지금은 최명예다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 최태민 씨가 박근혜 대통령을 대통령 만들려다가 못 만들고 사망하고 그 뒤를 이제 이 부인과 딸 최순실 씨가 맡아서 했다 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. 근데 그러나 이제 이분의 운전기사가 자기가 본 부분만 한 거기 때문에 조금 가려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. 그 다음 얘기도 또 있는데요. 이제 이건 최태민 씨가 사망했을 때 어땠는지 그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들어보시겠습니다. 최 회장이 전화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. 하나 보면 둘이 통화만 오래 해. 이만한 거 뭐 있냐 들고. 임선희 씨하고 대통령하고. 아 이거 지금 대통령하고 최태민이하고 이제 그렇게 통화를 하는데 기사한테 지금 대통령이 어떻게 최 회장이 연락이 안 돼요. 그러니까. 한 석 달째 지금 연락이 안 됩니다. 그러니까 자기가 가만있어 또 언제 또 한 번 보더라고요. 한번 집에 가서 알아보세요. 그러더라고요. 아니야 다를까 세상 뜬 거야. 이제 최태민 씨가 1994년 5월 1일 사망했는데 그걸 석 달 뒤에 돼서야 알았다 이런 얘기죠.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최순실 씨의 인터뷰에서도 나왔지만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박근혜 대통령은 알리지 않았다. 연락을 안 그런 했다 그랬죠. 인터뷰를 했는데 그건 맞는 걸로 보입니다. 아마 이제 1990년 정도에 이제 최태민 씨가 유경재단에서 손을 떼거든요. 그때 손을 떼고 나서 그 이후로는 연락도 잘 안 했다고 그랬는데 연락 안 한 건 아닌 것 같고 아마 전화 통화도 꽤 한 번씩 오래 했다. 뭐 이런 거 나온 걸 보니까 아마 유경재단에서 손을 뗐지만 그 이후에 전화 연락이나 이런 것들은 종종 하곤 했는데 정작 이제 사망했을 때는 최순실 씨라든지 전혀 알리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. 그리고 그 다음 얘기도 이제 마지막으로 있는데 이 부분도 들어보시겠습니다. 철저하게 이 사람들은요, 그 형제들을 배제해가지고 일부러 자기는 아니고 딴 사람들은 전화하고 뭐 접근 자체를 못하게 한다니까 교묘하게. 왜 그 박지만에서 박근혜가 어떻게 몰아낸 거예요? 어떻게? 그 오죽하면 저 사람들이 오면은 근영이도 마찬가지고 속았다고 그러죠. 당연히 집에 못 와. 들어오지를 못해요. 내가 봐서는 영혼까지 뺏긴 사람이야. 나는 상징적인 인물이라고 봐요.
네, 박근혜 대통령 이제 동생들이죠. 박지만 씨, 박근령 씨. 이 사람들도 이 두 동생도 아예 접근을 못하게 막았다. 중간에서 가로막았다. 뭐 이런 얘기입니다. 그래서 그것도 뭐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얘기하고 일치되는 증언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. 그리고 이제 최순실 씨의 이제 딸 얘기입니다. 이번에는 이제 어제 검찰이 이화여대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압수수색을 했죠. 그래서 정유라 씨의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특혜를 입고 입학한 부분, 그리고 또 이 성적이 조작되고 이렇게 좋은 성적을 받았던 이런 부분에서 이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. 그래서 정유라 씨도 곧 아마 이제 귀국해서 조사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